대형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강풍을 타고 인접 지역들로 확산하면서 추가 대피 명령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한편 어제 강동구에선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현재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특히나 경북 의성은 진화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화율이 오르고 있지만은 그 진화율이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 얘기는 지금 바람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영향들이 뭐가 되냐면 고온 건조하고요. 이미 건조하기 때문에 불날 확률이 높죠. 네. 습기가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람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지금 초속 뭐 10몇 메타 이렇게 나거든요.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진압 속도가 확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바람의 이 영향에 의해서 진압률은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 국가 소방 동원령도 발령이 됐어요. 네. 이 소방령이 뭐냐면 소방청이 발령하거든요. 소방청의 인력이나 장비로 인해서 지금 진압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으니 전국 지자체에 장에게 지금 협조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이렇게 수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지금 협조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되면 헬기거든요. 진압 헬기. 네. 진압 헬기가 지금 소방청 자체는 지금 데이터상으로 50대가 있고 지자체 70대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 그 70대가 지금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도 돼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진화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불 진화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게 기후와 날씨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와 날씨인데 지금 날씨에서도 고온 건조죠. 예. 지금 바람. 지금 바람에 지금 어떤 영향이냐면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네. 지금 바람이 없을 때 평지에 지금 분당 몇 메타 지금 확산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1분당 약 0.5m 정도 확산이 돼요. 바람이 네. 없을 때 평지에. 네. 그런데 경사가 30도 되는 우리가 보통 산이 있겠죠. 30도 되고 초속 6m를 가정했을 경우에 분당 확산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평지에 26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지에 0.5m였는데 26배면 13m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분당 확산 속도가 지금 13m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다는 얘기는 습도가 낮다는 얘기죠. 지금 습도가 낮는데 우리가 지금 불이 났을 경우에 지수로는 실효 습도라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습도는 그날의 습도인데 실효 습도는 그날의 습도 플러스 전날 일주일 10일 약 한 달간의 습도를 계속 환산을 해서 불이 날 수 있는 어떤 상황 상태를 실효 습도라고 하거든요. 이 실효 습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참 자연 앞에 인간이 참 나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산불 피해가 정말 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산청에서는 88%, 의성은 55%, 울주는 98% 정도 진화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불씨가 정말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날아간다 해서 이제 비화라 하거든요. 비화 예. 현상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불이 난 과정을 어떻게 이제 세분화하고 있냐면요. 불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밖에다 불을 피우면은 지표면에서 불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표 하락해가지고 지표면에 불이 딱 해서 지표에 의해서 불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번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쌓이면은 속으로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중 하락합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예. 속도는 늦겠죠. 그러나 이게 지중화가 됐으면 속도는 늦지만은 어떤 물이 투사가 된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잔불에 인해서 재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에서 이제 불이 타겠죠. 그 나무에서 이제 나무 가지 있잖아요. 이 간자를 써서 수관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나무 가지에 의해서 옆에 가지에 또 확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수관이라고 해서 나무가 이제 관을 쓴 것처럼 나무 이파리 있죠. 뭐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나무 봉우리가 이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확산이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도깨비불이라고도 하죠, 일명.
네. 비화. 이건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불씨가 날아가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외국에 보면은 30km가 넘는 바람에 날려서 30km가 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날린다면 몇 메타, 몇십 메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상태에 봐서는 뭐 1, 2km 정도는 바람에 날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화재는 바람의 속도 이거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뭐 닷새째,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서 언제 이제 진화가 완료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인력, 뭐 헬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정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전국에 한 차례 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중부에 최대 20mm 그리고 영남 내륙에는 강수량이 5mm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만 내리면 큰 정말 말하자면 지금 단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소방 인력으로 하는 수가 제일 효과적인데 예. 저기 헬기 진압으로요. 진압 헬기죠. 네. 근데 지금 진압 헬기도 지금 상황에 여의치가 않아요. 연기가 많고 또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온도 차에 의해서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헬기 진압용으로도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각자 어떤 뭐 선제 대피 이런 것들이 좀 우선 좀 돼야 되겠고요. 네. 지금 헬기가 진압되는데 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에 있는 헬기가 데이터상으로는 207대가 되더라고요. 전국에요? 예, 예. 소방청이 30대, 지자체가 50대, 약간 뭐 숫자가 이렇게 되고 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헬기 자체가 러시아제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제는 어떤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그 고장 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부품이 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있는 헬기 207대 자체가 몇 퍼센트가 활용되고 있는지도 고장으로 인해서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유사한 지금 헬기를 도입하고 부품하려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작년에 LA 산불 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헬기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악순환, 지금 악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 봄철 산불은 났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러면 말씀하신 헬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초대형 헬기 등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헬기 진압률이 데이터상으로 보잖아요. 지금 5년간 통계를 산림청에서 냈는데 헬기 진압률이 75%입니다. 헬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예. 25%밖에 인력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지금 사람이 인력으로 지금 진화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목숨을 담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 13m가 가고 있는데 인력이 진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소방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또 대용량의 담수 헬기 소방 이게 지금 실패 보입니다. 네, 대형 헬기도 또 확충이 돼야 될 것이고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진화대원 4명이 숨졌는데 불을 끌어간 진화대원 3분 모두 60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 평지도 아니고 산지면 고령이 소방 활동을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소방 인력이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 인력이 숙련된 소방 인력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100명 있는 것보다 10명의 숙련된 소방 인력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소방 능력은 물론 경험이나 숙련됐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고령자와 우리 젊은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고령자들은 어떤 경험은 많이 있지만은 위험한 순간에 민첩성 있게 순발력,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을 진화하는데 갑자기 불이 오면은 뒤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마침 그게 뭐 낭떠러지가 있었다 할지 라고 하면은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소방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원수 확충이 아니라 숙련된
이런 젊은 층의 어떤 소방 인력 확충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산불 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이 부주의에 의한 실화 때문인데요. 네. 이게 뭐 법에 따라 처벌은 가능하지만 검거가 어렵기도 하고 대부분 손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처벌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난다는 얘기는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나거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는 것이거든요. 플러스 불안전한 시설에 의해서 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뭐 예초기에서 불이 났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있었고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처벌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과실로 인했을 때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네. 미국 같은 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09년인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뭐가 되냐면 5명이 사망했는데 그 방화자를 예. 사형한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내 땅에 내 산에 하는 것과 타인이 하는 상은 뭐 5년, 10년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은 이런 처벌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의식 고치도 또 함께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영상 보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꽤나 큰 넓은 범위에서 깊이 빠졌고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금방 대기실에서 타 방송 기자한테 네. 연락을 받고 지금 알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땅 구조 자체로 보면은 싱크홀에 관련된 땅의 토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예. 지금 땅 지하에는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그럼 물길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물길이 왜 바뀌었냐는 얘기죠. 물길이 바뀐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흙과 모래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으면은 어떤 물의 수압과 땅의 압력에 의해서 균형을 이뤄서 땅을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공사가 하면은 낮은 지역으로 인해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 보면은 이런 싱크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떤 물. 그래서 옆에서 공사했거나 또 하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지하수, 상하수도 배관이 있죠. 예. 이 배관이 거의 30, 40년 이상 됐거든요. 노후화가 돼서 물에 의해서 실려 내려가서 지금 공동이 발생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내려갔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긴급한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어떤 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고 전에 주변에 이제 전조 증상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물이 나온다 했죠. 가장 지금 싱크홀에서는 지금 갑자기 흙만 쫙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물이 어느 순간 낮은 곳으로 지금 배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물이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공짜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예. 어느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 왠지 이상하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물과 다르게. 네. 물이 안 나오는 곳에 물이 나온다 할지 물이 나오는 곳에 또 안 나온다 할지 좀 반대 현상이 있었으면은 뭐 서울시나 지자체에 연락을 하게 되면 서울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일어난 게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제는 이 싱크홀에 2,000톤 가까운 물과 토사가 섞인 채로 고여서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싱크홀 사고의 경우는 구조하는데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골든타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골든타임은 1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에 지금 했을 때는 구조 작업이 어려워요. 지금 물과 흙이 들어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지금 도로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전체 무너지지 않고 아스팔트만 있고 이 밑에는 지금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거운 차가 있을 때는 이제 내려앉아서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구조 요원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도 시간이 어렵고 또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2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작년에도 한번 그 성산로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싱크홀, 이 땅 꺼짐 현상에 좀 자유롭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토질 자체로는 지금 싱크홀에 관련되진 않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안 되지만 주변의 공사나 또 상하수도관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이 흘러서 빈 공간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에서도 계속 지금 어떤 준비를 작업을 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작년에 났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거기가 매립지였었거든요. 매립지였기 때문에 어떤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이 양이 많겠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면은 고위험도별로 위험이 있는 곳별로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가 가장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배관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노후화가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험 요인이 있는 별로 또 자주 땅꺼짐 현상이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런 곳에 대한 순차적으로 긴급하게 점검을 해서 보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를 운행하는 이제 운전자 그리고 도보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지금 이 싱크홀뿐만이 아니고 서행이죠. 또 안전거리 확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싱크홀이 있으면은 내가 가서 그 상태에서 100% 내리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홈이 파였다라고 보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근데 그 홈이 파였다는 얘기는 시각적으로는 조그만 홈이지만 그 밑에는 공동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시각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뭐 앞, 좌우, 전후도 좋지만은 지금 서울의 상황에서는 어떤 땅, 도로면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안전거리 확보하고요. 예. 이게 가장 우선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산불 발생 상황과 싱크홀 사고 관련 소식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